제3강 천간의 속성. 자, 초급반용으로, 그쵸, 기초반으로 천간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간단한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뭐 깊은 설명은 나중에 중급반, 고급반에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초급반용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강의하기 전에 잠깐 요거 광고 좀 하겠습니다. 자, 친절사주 해갖고 전화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자, 지금 5만원 받고 있는데, 자, 010-5705-5075-7792로 전화사주 보려고요. 문자만 주시면은, 사주를 봐드립니다. 충분한 설명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런 데처럼 5분, 10분 얘기해주고 전화 끊어버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돈 드린 만큼 최소 30분 이상은 보장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언제 이직운이 있느냐, 언제 돈을 많이 버느냐, 언제 결혼하느냐, 이런 거서부터 해갖고 등등 어떤 사업의 종류라든지 성품, 성격, 이런 거 다,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또 장점도 찾아드리고 다 합니다. 사주상 타고난 장점 이런 거 다 설명드립니다. 여기까지 광고하고, 자, 오늘 3강을, 나가겠습니다. 3강. 예, 음악이 너무 크나? 예, 3강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천간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거 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또 뭘 공부해야 되냐면요. 각 글자의 특성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갑이라는 글자와 을이라는 글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병이라는 글자와 정이라는 글자는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하고 기는 어떤 성질, 그 다음에 경하고 신은 또 어떤 성질, 또 경신 임계죠.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갑과 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목기운을 물립니다. 목화, 우리가 사주 보러 가면 나는 목기운이 없대, 화기운이 없대, 물이 없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오행이라 그러는데, 그 오행에 해당하는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갑과 을 같은 경우에는 목기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목기운이라고 좀 적어 드릴게요. 나무 목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그냥 목. 목기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병과 정은 화기운이죠. 그죠? 불기운. 그죠? 그래서 화기운, 목화, 아이고. 지우고, 자, 화기운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무하고 기는 토기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색깔을 노란색으로 넣어 볼게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무하고 기라는 글자는 토기운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과 신은 금기운이죠. 따로 색깔을 넣기가 그래. 바탕색이 흰색이니까 흰색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과 개라는 것은 수기운입니다. 우리 물수는 파란색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기운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글자, 천간의 이 글자에서 갑과 을은 목이고, 자, 설명 다시 드릴게요. 갑과 을은 목기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과 정은 화기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무하고 기는 토기운을 가지고 있고, 경과 신은 금기운, 임과 개는 뭐다? 수기운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은,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라든지 이것을 전혀 오행에 대한 분석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을 머릿속에 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예를 들면 이걸 왜 공부하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연령으로 따질 때, 이 목기운은 꼬맹이를 의미하거든요. 꼬맹이. 그죠? 그리고 화기운은 20대나 30대를 의미해요.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거고, 토기운은 중년. 그죠? 중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금기운과 수기운 같은 경우에는 말년을 의미합니다. 말년. 예? 말년. 자, 요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요런 거를 좀 아셔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의 사주를 봤는데, 자, 목기운이 강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 갖고 갑인년생이야. 자, 적어 볼게요. 검정색으로 일단 적어 보자. 자, 예를 들어, 갑인년생이야. 응? 예를 들어, 자, 갑인년생이고, 그리고 또 태어나던 달이 예를 들어서 목기운이 있는 게 뭐였어요? 자, 을묘, 네, 을사월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아니면 또 태어나 저기가 목 기운이 있는 게 을묘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라고 아까 을묘일, 그 다음에 뭐 을묘일이다 이렇게 또 봅시다. 을묘시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거야? 갑이라는 글자는 지금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자, 목기운을 갖고 있죠. 을이라는 것도 뭐야? 목기운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짐승도 또 목기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을묘도 또 목기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을묘도 목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주에서는 지금 목기운이 되게 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격이 어떠냐면은 어린이, 꼬맹이, 순박하고 순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오행을 글자를 봤을 때 갑과 을이라는 글자가 딱 사주 명식에 등장했다 이러면은 목기운이다. 목기운의 성질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봤는데 여기 이 글자들이 빨간색이 되게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되게 젊게 사시는 분이다. 화려하고 젊게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를 볼 때. 어쨌든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당위성, 의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어쨌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말씀을 좀 드려볼 게 있나? 또 하나 뭐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천간에서 양과 음이 또 있는데 각 글자들의 양과 음을 따져보면은 갑이라는 것은 양, 을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양,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그 다음에 무라는 거는 또 양,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은 뭐 음양 해갖고 이렇게 다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각 글자의 양기운, 음기운을 갖다가 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복잡한데 우리 음양 오행은 각 글자에 따라서 전부 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좀 이해가, 뭐 사주 잘 보시는 분도 막상 물어보면 이거 막히시는 분도 되게 많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경우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지우고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어. 뭐 검정색으로 써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 갖고 갑자년 무신월, 그 다음에 임자일, 그 다음에 개축시가 있다고 봅시다. 뭐 이런 사람이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지금 양기운과 음기운을 갖다가 구분해서 볼 때, 자, 갑이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라 그랬었잖아. 그죠? 갑은 양의 기운이야. 자, 그러면 자, 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거야? 무라는 기운은 역시 뭐예요? 또 양의 기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임이라는 건 또 무슨 기운을 갖고 있는 거야? 임이라는 거는 이것도 양의 기운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개축시라고 나왔는데 이 개라는 글자는 또 음의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가 많어?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죠. 양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는 또 무슨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발산이라든지 적극성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나댄다고 할 수 있고, 그죠? 양의 기운이 강하신 분이다. 만약에 여자 사주인데 양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남자처럼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죠? 예, 그런 걸 타고났다는 얘기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천간에서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글자는 갑병무, 경임, 요런 글자는 양의 기운이고요.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떻다?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을, 정기, 신계, 그쵸? 을정기, 신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좀 넣어보면 양은 플러스, 자, 플러스는 바로 좀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음의 기운은 파란색으로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글씨가 그 사람의 사주에 많이 있느냐, 양의 기운의 글자가 많이 있느냐, 음의 기운의 글자가 많이 있느냐, 요걸 갖다가 따져보는 것도 사주의 한 역할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봤지만은 이런 방금 요런 경우에는 갑이라는 글자는 플러스, 무라는 글자도 플러스, 자, 임이라는 글자도 플러스. 전부 지금 연주, 월주, 일주가 전부 다 양의 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시주만 지금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 여자 사주라는 것, 여자 사주였을 경우에는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이나 활동 아니면은 좀 발산, 뭐 어디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좀 어디 나서서 뭐 일처리 같은 거 하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양간과 음간을 알고 있어야지 돼요. 대부분 사주 보시는 분들이 양간, 음간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막 찌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주 볼 때 양간, 음간을 먼저 봐요. 1단계로. 그리고 각 글자의 속성을 또 따져보고 어떤 글자가 많이 포진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타고 태어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요 정도 얘기를 좀 드려볼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다 이해 가시겠죠? 그죠?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요거 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각 글자들의 어떤 연령별 어떤 특징, 그죠? 예. 만약에 목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꼬맹이 같은 성질을 갖고 태어난 거고요. 병과 정이 만약에 사주 글자에 많이 있다, 포진하고 있다 이러면은 되게 젊게 사시는 분이고요. 흑토만 3개, 4개, 5개 깔려 있다. 되게 좀 중년, 40, 50대 스타일의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각 글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갑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갑과 을에 대한 글자에 대해서 한번 글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먼저 갑이라는 글자부터 공부할게요. 자, 여러분, 갑과 을이라는 글자는 뭐야? 갑과 을이라는 글자는 둘 다 목기운을 뜻하는 거죠? 그죠? 둘 다 목기운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목이라고 적어볼게. 둘 다 목기운을 갖고 있어. 목기운이니까 무슨 색깔로 하냐면은 내가 녹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죠? 자, 목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과 비교하게 되면은, 자, 같은 목기운인데 을목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목기운을 갖고 있어.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그죠? 두 개씩 이렇게 나눠 짝꿍을 이루고 있잖아요. 같은 오행이. 그래서 갑과 을은 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죠? 양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을은 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예. 비교하자면은 좀 갑이라는 글자는 항상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좀 크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작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고목나무 같은 이런 걸 물상으로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을 같은 경우에는 물상으로 따져볼 때 뭐 풀이라든지 왜 이러냐, 풀이라든지 아니면 꽃나무 같은 거, 그죠? 꽃나무 이런 거를 갖다가 의미한단 말이야. 응? 그죠? 작은 나무를 의미하는 거야. 작은 나무. 그죠? 풀 같은 작은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갑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그래서 갑목을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의 사주를 풀었는데 갑목만 2글자, 3글자가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스타일이 어떻다는 거야? 일단 갑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좀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많아요. 나무는 어때? 이게 위로 솟아나는 것이 뭐예요? 땅에 뿌리를 받고 솟아나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자기 사주에 갑목 같은 경우가 없으면은 좀 키가 좀 땅따라고 좀 작다고 보일 수도 있고요. 주로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요. 날씬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 남성스러움도 있고요. 남성스러움, 뭐 좋게 얘기하면 남성스러운 거고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조금 좀 나댄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 이 갑이라는 글자는 어쩌니 맨 앞에 선두에 나와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 봅시다.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아까 내가 적었을 때, 자, 여기 한번 보자. 여기서 적었을 때 이 10개의 글자 중에서 지금 제 1등으로 선두에 나와 있는 게 뭐야? 갑이잖아. 그래서 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갑과 을 관계할 때 갑은 뭐예요? 사장, 을은 종업원 이런 걸 많이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그죠? 그 사람 사주를 봤는데 천간에 갑이라는 글자가 많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갑질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이라는 글자는 말 그대로 종업원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맏형 아니면은 오야봉 사장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사주다, 종업원 사주다 이런 거 따져볼 때도 활용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남성스러운 맏형의 역할, 그리고 아니면 사장님 역할 뭐 이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나무 성질을 갖고 있지만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날씬합니다.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요. 날씬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여기 풀이라고 적어드렸잖아. 그죠? 풀 같은 거 잔디 같은 거, 풀 같은 거 밟으면 어떻게 또 일어나고 생명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 을이라는 글자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 을목이 사주에서 태어나던 날과 태어나던 달에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활력이 강합니다. 생활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한국형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만 좀 적을까요? 생활력, 또 생활 적응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요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갑이라는 거와 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세세하게 좀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병과 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병과 정. 예. 자, 이제 병과 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병화라 그러죠, 그쵸? 병. 빨간색인 화기운이니까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병과 정. 사주에서 병과 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 둘 다 화기운입니다. 둘 다 화기운, 불기운인데, 그래서 뭐를 상징하느냐? 물상적으로 봤을 때 병이라는 것은 태양을 상징하고요, 정이라는 것은 촛불을 의미합니다. 일단 적어 드릴까요? 여기 적어 드려야 되겠죠? 그죠? 요망이 너무 크나? 그래서 병이라는 거, 병이라는 거와 정이라는 거. 그래서 병이라는 글자는 주로 태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촛불을 의미한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돼요? 태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대의 뭐라 그러죠? 많은 태양의 혜택을 지금 받고 인간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식물에게는 광합성 작용을 할 때 필요한 것이 햇빛이고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햇빛을 받아야지 뭐 비타민 뭔가 D인가요? 뭐 그게 생긴다며. 그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 어떤 생명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병에게는 뭐 우리가 뭘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사주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사주에 병이라는 글자가 태어나던 달과 날, 아니면 병이라는 글자가 그 사람 사주에 되게 많다, 이렇게 본다면은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일방적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거든요. 이 병이라는 거.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이 베푸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천간에 특히 태어나던 날이 병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정이 많습니다. 인정이 많고 좀 베푸는 성격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말씀을 좀 드리자 보면은 되게 또 명랑하고 또 밝아요. 그죠? 우리가 태양빛이 환하게 비칠 때 어떻게 기분 되게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명랑, 그리고 밝다, 이렇게 좀 명랑하고 좀 밝은 성품을 소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약간 단점인데 뭐 변덕도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성질을 또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천간에 병이라는 거, 그죠? 자기 사주에 천간에 병이라는 글자가 많은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박력, 여자 같은 경우엔 남자를 박력 있는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천간에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말도 잘해. 응?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토크죠. 그죠? TALK. 그죠? 토크. 말을 잘한다. 그래서 천간에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선생님이나 병과 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생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봤어요. 아나운서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선생, 교수, 그 다음에 아나운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너무 많나? 자,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물상으로 봤을 때는 촛불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멋쟁이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촛불은 언제 필요하지? 등불 촛불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필요하지? 예? 등불 촛불은 밤에 필요하죠? 그래서 주로 태어나던 날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묘, 정축, 정해, 적어볼까요? 정묘, 정축, 왜 이래요 글자가? 정묘, 정축,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정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또 정사, 어쨌든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이런 글자가 정묘일날 태어났다든지, 정축일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정유, 정사일날, 이런 날, 천간에 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날 태어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품을 많이 갖고 있냐면은 희생과 봉사. 그러니까 촛불이 자기 자신을 태워갖고 밝게 이렇게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희생과 봉사 정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거 한 사람들이 이용도 잘 당해요. 천간에 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천성이 희생과 봉사 이런 것을 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주변에서 좀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 천간에 태어난 날이나 태어나던 달에 천간에 정을 갖고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우리 촛불을 막 바람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이라는 글자가 태어난 날에 있는 사람들은 좀 차분한 성격이 많아요. 예, 차분한 성격, 그죠? 예. 또 물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멋쟁이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천간에 병이라는 글자와 정이라는 글자는 여기 적어드렸듯이 빨간색으로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밝고 명랑하고 20대 같은, 그죠?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격들이 어떻다? 성격들이 되게 명랑하다. 성격들이 주로 명랑합니다. 천간에 어쨌든 병과 정이 있는 사람은 밝고 명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 궁합 볼 때 여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화기운이 없는 사람들, 병이나 정이라는 글자 또는 짐승으로서는 뱀과 그죠? 말, 그죠? 오와 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명랑하지 못한 성품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요 정도 얘기할게요. 나중에 중급 고급반에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요 정도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은 무하고 기가 있습니다. 무하고 기. 자, 무하고 기는 천간에 무하고 기는 토기운을 말하는데, 이 토기운 둘 다 토기운인데, 그죠? 둘 다 토기운인데, 이 토기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가운데, 중년, 그리고 가운데 중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중계라든지 중재,
그죠? 소개 이런 거 남들과 남들 사이에서 그죠? 예, 남들 좀 설명해 볼게요. 어떤 남들과 남들 사이에 서로 연결고리를 역할을 많이 하는 소개꾼 역할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셨나요? 예. 자, 이렇게 좀 적고, 그러면 무에 대해서 좀 적어볼게요. 자, 천간의 무라는 글자는요, 우리 흙 안에, 땅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파묻혀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태어나던 날이나 달이 무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좀 무뚝뚝합니다. 무뚝뚝해요. 아유. 무뚝뚝한 사람이 많고, 그런데 알고 보면 되게 속은 되게 여려요. 예, 그 속은 여리다. 속은 되게 여리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천간에 무와 특히 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좀 잘 쏴돌아댕겨요. 잘 쏴돌아댕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마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사주를 풀었는데 흑토만 뭐 5개 4개가 나온다, 역마기운이 강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저녁 노을이 질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언덕에서 저녁 노을 이렇게 딱 시골에서 보면은 막 저녁 노을 질 때 어때요? 어떤 막 끓어오르는 감정이 막 그 해가 질 때 보면은 막 애수와 애련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들 태어난 날이 무진, 무인, 무자, 무술, 무신, 무호 이런 날 태어난 사람은 이성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기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쓰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한자로 쓰면, 자, 여기 한자 되나? 이거? 한자로 쓰면은, 요거 모양이거든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요거 모양을 보면은, 지금 리을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죠? 요거를 막으면은 뱀사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요게 지금 뚫려 있어. 그래서 이 천간에 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말을 잘해요. 주댕이가 뚫렸다 이거야. 말을 잘한다. 그래서 요 글자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잘하고. 그래서 뭐 선생이라든지 뭐 교수들도 많고요. 교수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아나운서, 방송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가 있냐, 또 어찌 보면 선생님 여기 보시면 요 기라는 글자를 갖다 자세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요게 리을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요 어찌 보면 이게 오리처럼 생겼는데, 오리는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잠수도 하고 할 거 다 하죠. 그래서 천간에 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주가 다양합니다. 예, 재주가 좀 다양하다. 예, 많다.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특정 분야를 갖다가 깊이 파는 것보다 두루두루 많이 알고 있다. 두루 많이 알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주가 좀 많다,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만 정리할게요. 나중에 중급반과 고급반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공부할 거냐면 경과 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경금과 신금, 그죠? 경과 신. 자,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색깔이 원래 금기운은 그 하얀색인데 글자를 갖다가 지금 하얀 바탕이니까 지금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그냥 쓸게요. 자, 경과 사주에 경과 신이라는 글자는 둘 다 뭐다? 금기운이에요. 금기운. 예. 금기운, 쇠금, 금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 요걸 갖다가 좀 그래서 물상이란다. 그 속성의 성질을 갖고 말하자고 한다면은 이게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 그래서 금기운이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금기운이 강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사주를 풀었는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경호, 경진, 경인, 경자, 경술, 경신, 뭐
그런 글자들. 그죠? 아니면은 뭐 신미, 신사, 신묘, 신축, 신유. 신이나 경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많이 질비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되게 정의를 되게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법원 아니면 검찰 뭐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면 뭐 영화를 우리 마동석 님의 그 사주를 풀어보니까 금기운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어도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화야? 전부 범죄도시 뭐 해갖고 경찰관이 나쁜 깡패들 때려잡는 거 이런 거 많이 출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쪽으로 탁월한 재주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뭐 비록 연기지만은 그래서 마동석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출연하더라도 무슨 에로물 이런 거로 출연하면 안 되고요. 어떤 거로 출연해야 되냐면은 뭐 쌈박질하는 거 있잖아요. 정의를 갖다 구현하는 거,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못된 놈들 혼내주는 거 이런 정의 구현을 하는 이런 역할로 출연하시면 아마 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 뭐 지금도 뭐 그거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풀어봤는데 태어나던 연달 날씨에 경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가 3개 이상이 되면은 아 내가 좀 정의를 많이 중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이라는 글자는 큰 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돌덩이다. 큰 돌이다. 큰 바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직업적으로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찰 뭐 그다음에 군인 그다음에 뭐 세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이런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쇠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기를 좀 꺼려하겠죠. 그래서 좀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볼 때 좀 까칠해 보일 수도 있어요. 까칠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뭐라 그러죠? 주변에 사람들이 잘 없어요. 금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주변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겁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에 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천간에 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잘생겼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되게 예뻐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신미, 신사, 신묘, 신축, 신해, 신유 이런 글자들이죠. 그죠? 여기 적어볼까요? 신미, 그죠? 그 다음에 신사, 그 다음에 또 신묘, 그죠? 신묘. 그리고 또 뭐야?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또 신유. 그러면 6개 나오나? 그죠? 6개인가? 하나가 빠졌네. 뭐가 있지? 신축이 빠졌다. 그죠? 신축. 그래서 요런 글자를 갖다가 태어난 날에 갖고 있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아름다운 외모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미, 신사, 신묘, 신해, 신유, 신축. 그죠? 천간이 신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예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따져보자면은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신사일 날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수 장민호 분도 그분도 신미일 날 태어났거든요. 원빈도 신미일 날 태어났습니다. 신축은 김태희 씨가 신축일 날 태어났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신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던 좀 약간 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려고도 하는데 김현주 씨인가요? 영화 배우이자 탤런트 김현주 씨가 신해일 날 태어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옛날 배우지만은 이미연이라고 있어요. 명성황후 영화를 찍었던 바로 드라마인가요? 영화를 찍었던 바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그분도 되게 예쁘단 말이에요. 신묘일 날 태어난 사람은 누가 있냐면요. 한예리라고 있잖아요. 영화배우 한예리 씨가 신묘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잘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유일 날 태어난 사람이 대표적인 송중기가 그렇고요.
어쨌든 알아두셔요. 어쨌든 천간이 신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경과 신은 크게 뭐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경과 신은 거의 성격이 좀 비슷해요. 좀 까칠하고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금을 갖고 있는 분도 역시 직업을 갖다가 따져보니까 경찰관이 되게 많습니다.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그 다음에 법원.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천간에 만약에 신을 갖고 있어, 그죠? 그런 경우 태어나던 달이나 태어나던 날에 만약에 천간에 신을, 뭐 신묘, 신사, 신축, 신유, 뭐 신묘 이런 글자를 갖고 있다.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거랑 인연이 깊다? 경찰, 검찰, 어떤 법을 집행하는, 정의를 수행하는 이런 직업과 인연이 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경금, 신금 두 개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 똥파리가 잘 엮여요. 친구들을 조심하세요. 똥파리 친구 조심이라고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경금, 신금은 똥파리 친구가 잘 엮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조심하라는 거.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수하고 개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 둘 다 뭐예요? 수기운을 말하는 거죠. 물을 의미하는 거죠. 워터. 그죠? 근데 약간 좀 성질이 달라. 임수하고 개수가 있다면은, 그죠? 예.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큰 물, 그러니까 바닷물 같은 거죠. 바닷물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개수는 뭐 강이라든지 아니면 또랑물을 의미해요. 또랑물. 아니면은 우물을 얘기한다. 우물. 먹는 물이죠. 먹는 물. 근데 이거는 위에 거는 뭐야? 먹어 못 먹어? 이거 못 먹는 물이야, 이거. 사람이 못 먹는 물입니다. 그죠?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요 아래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에 만약에 연달 날씨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조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바다는 어떻죠? 바닷물 안에다가 뭐 도라이바, 가방, 벤치, 뭐 자동차 뭐 다 집어쳐넣어도 바닷물은 다 그 안에 수장되잖아요. 그 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포용력이 되게 좋아요. 예, 포용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임이라는 글자가 2개 이상 되면은 그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임수가 많이 있더라, 사주를 풀어보면. 그리고 또 이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들이 되게 영악해요. 영악하고 영악하다. 그리고 똑똑하다는 얘기지.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예술적 감각, 미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악 재주, 미술, 음악, 그리고 어쨌든 예술성이 조금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폭풍을 만나거나 아니면 쓰나미일 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조심해야 할 거는 뭐냐면, 천간에 자기 사주에 천간에 임이라는 글자가 2개 이상 있게 되면 성질머리가 있어요. 한 성깔 한다는 거야. 한 성깔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개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물은 어때? 누구든지 다 필요로 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근데 또 개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물은 누구든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희생과 봉사도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또 수다를 좀 잘 떨어. 수다를 잘 떤다. 수다를 좀 잘 떨고, 그죠? 예.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봐야 되거든. 말 잘한다. 그래서 그 말의 종류는 좀 잡담이 많아. 잡담. 노가리지, 그러니까 노가리. 그래서 오늘 뭘 공부했냐면은 천간의 어떤 글자들의 어떤 성질을 좀 공부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글자는 어떻다? 바로 큰 고목나무를 의미하고, 갑이 됐던 을이 됐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목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좀 호리호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날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주로 성격이 어떻다고요? 밝고 명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둘 다 말을 잘해. 그죠? 네, 말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다 말 잘한다. 말 잘한다. 그래서 선생, 교수, 아나운서, 방송인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의 사주에 병이라는 글자, 정이라는 글자가 3개 이상 등장하면 토크, 말하는 거와 인연이 깊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죠. 아휴, 이거 수준을 나눠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부터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 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무하고 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둘 다, 자, 무토, 기토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 한자로 쓰면 가운데 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절로서는 환절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중계라든지 소계 이런 역할을 좀 잘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천간에 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무뚝뚝하고 속은 좀 여리다. 그리고 잘 쏴돌아다닌다. 역마 기운이 강하다. 그리고 천간에 기라는 이 글자는 바로 역시 뭐 말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팔방미인 두루두루 재주가 많다는 거야. 재주가 다양하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경금, 신금에 대해서 좀 적어봤는데, 둘 다, 친구들 똥파리를 좀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찰, 군인, 검찰, 경찰, 군인, 뭐 이런 걸 많이 직업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실제가 또 이런 사람들은 정의를 되게 중시 여겨요. 정의. 그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경찰관들이나 검찰 또는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논리성 같은 게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논리적인 걸 잘 따진다. 논리. 그렇죠? 이렇게 좀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또 같은 경금, 신금이 금기운을 갖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름다운 얼굴, 그죠? 예쁘고 얼굴, 여자 같은 경우 예쁜 거죠. 자, 요런 글자들에는 전반적으로 얼굴들이 좀 예쁘시다. 천간에 신이라는 글자가 많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예쁜, 얼굴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임에 대해서 공부하기. 임수, 개수라는 건데, 둘 다 물을 의미하는데, 임이라는 건 바닷물을 의미하고, 개라는 것은 또랑물. 우리가 인간이 먹는 물을 얘기합니다. 바닷물은 잘 먹지 않잖아. 그죠? 예, 못 먹는 물이야. 그러니까. 못인데 목이라고 적어놨네. 못 먹는 물이다. 그죠? 그리고 임수 같은 경우에는 포용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술과 인연이 깊은 적이다. 예술성이 있다. 그 누구죠? 그 되게 예쁘면서 그 노래 잘 부르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 아이브의 누구예요? 그 장원영인가요? 그 친구가 이모일 날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노래도 잘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 이모라는 글자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쁜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개수를 보면은 먹는 물인데 이 먹는 물은 누구나 다 필요로 하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인 관계가 좋고요. 그리고 희생과 봉사도 의미하고 수다를 잘 떨어요.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수다를 잘 떨어. 그리고 잡담이나 노가리를 잘 까. 그래서 만담 아니면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 아니면은 왜 방송인 중에서 왜 이렇게 야부리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드립 잘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풀어보면은 요 개라는 글자가 2개 이상 있더라고.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게요. 한 40분 정도 했는데 어쨌든 소중한 강의입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설명 안 드려요. 저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다들 어렵게 용신이, 격국이, 신강사주니, 신약사주니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고급반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 사주에 좀 재미를 좀 가지시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광고 한번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친절사주다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5075-7792로 전화사주 보려고요라고 문자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입금한 다음에 바로 저기 하거든요. 상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화사주 보려고요라고 문자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궁합도 5만원이고 일반 개인 사주도 5만원이에요. 어쨌든 충분히 상담 시간 30분 이상 보장하니까 마음 놓고 좀 걸어보시고요. 특히 제가 좀 자신있게 잘 많이 보는 거는 직업이나 적성, 그 다음에 돈 관련되는 거,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가 언젠지, 그 다음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보고요. 또 궁합도 제가 잘 봅니다. 그래서 재회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남자친구하고 언제 다시 만나는가, 헤어지는가, 이런 거, 이혼수,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지금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3강을 마치겠습니다.